자, 여기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거리는 10만 8천 리, 시간은 14년. 그 사이에 겪은 재난은 81난. 81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81난을 겪도록 노력해야 돼요. 81난을 겪어야 이제 해탈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꼭 채워야 됩니다. 예. 하늘과 땅, 바다가 수시로 열렸다 닫히고 길목마다 등장한 요괴의 유형도 동물, 식물, 곤충, 신선 뭐 5만 가지가 다 나옵니다. 무한도전의 끝창반이죠. 이 무모한 여행의 주인공은 4명입니다. 1명의 승려와 3명의 제자들. 제자들도 다 출신은 요괴예요. 요괴. 길은 멀고 험한데 가는 것마다 요괴들이 길을 막죠. 그래서 108요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과 바다를 오가는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럼 왜 그토록 경전을 얻기를 소원하는가? 중생구제라는 원대한 비전, 이게 이제 대승불교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정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4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제 투닥거립니다. 그런데 삼장법사는 이제 웃긴 것 중에 첫 번째가 저팔계를 편애한다는 거예요. 저팔계가 참 이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되더라고요. 손오공은 늘 그게 안 입고 와. 그래서 이제 손오공과 서팔계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막 서로 이제 안달복달이 났어. 사후정이 묻어내서 팀워크는 유지가 돼. 깨지진 않아, 이 밴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구법인데 이게 시트콤인지 정말 개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구도의 길은 유쾌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뭔가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비장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간주할까? 그러니까 이거 비장하고 엄숙하다는 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거리를 할 수 있는데 장거리를 뛸 수는 없어요. 몸에 힘을 빼야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거지 힘 주고는 100m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힘을 뺄 수 있는 건 이제 유머죠. 힘을 빼야 유머가 생성이 되고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유머니까. 그래서 힘을 뺄 때 개성과 차이들이 고스란히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서유기를 읽고 아마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운 게 삼장법사의 캐릭터인데 너무 나약하고 찌질해요. 그런데 구법에 관한 한 단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손오공은 성질이 불같지만 인정이 참 많아요. 저팔계는 탐욕, 어리석음, 사후정의 줏대없음,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 웃기죠.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수준이기 때문이죠. 동양사상은 영웅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꼬라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웃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막 10만 지금 8,000리를 가는데 지금 이런 꼬라지들이 충돌하면 뭐 매일매일이 정말 포복절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미학적으로 우리의 편견을 많이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그 기막힌 밴드 하나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잘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게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오공, 분노와 정념이 하시는데 얘는 처음에 이제 도론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멋진 원숭이왕이 됐다가 하늘을 다 뒤집어 놓고 그때 또 이름을 부여하는 게 제천대성. 뭐 이름 뭐 어마어마하죠. 이 허황하기가. 번뇌의 원천인 탐진치 가운데 진심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정의감과 의리 같은 걸 주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정의 옳지 않아 이래서 분노가 나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주체성과 리더십, 책임감 등의 원천이지만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배욕과 공격 본능으로 나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바로 그런 거죠. 오행산에 무려 500년을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성질이 죽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500년? 너무하다. 안 너무해요. 얘는 이때도 성질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삼장법사가 500년 만에 구해줬는데 노상에서 만난 광도들을 순식간에 박살을 내버려요. 머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내 안에, 이 손오공 안에 이게 패턴화 돼 있는 거예요. 500년 갇혀서 구림을 먹었는데도 이게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스리냐? 가는보살이 그걸 알고 이제 긴고태모자와 긴고아주라는 주문을 마련해 준 거죠.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받지 않고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방편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손오공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고 삼장법사가 얘를 이기려면 얘보다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조폭이 되죠, 조폭. 삼장법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보살이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래야 폭력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게 저팔계입니다. 저팔계. 저팔계가 우리의 영웅입니다. 잘 주시하셔야 돼요. 식욕과 성욕,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망인 탐심에 살고 탐심에 죽는 인물이죠. 탐진치에서 탐이죠, 탐. 그래도 깨달음의 뜻은 저버리지 않아서 가늠보살한테 계를 받은 이에 오훈과 삼염을 끊었어요. 그래서 8가지 계율을 지킨다는 뜻에서 8계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럼 뭐합니까? 이제 채식주의자죠. 그러니까 한 끼에 4-5마리의 밥을 먹어야 하고 간식으로 구운 떡 100개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채우려고 쉬지 않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손오공과 삼장법사를 이간질하는 일이 다반사인 거죠. 그러다가 또 깨지고 틈만 나면 또 손오공한테 대들고 개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요괴와 대적할 때도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손오공을 함정에 빠뜨린 이런 멍청한 짓을 해요. 식탐에다 여색을 밝히는 건 기본이고 게으르고 비열하고 덜 떨어지고 저팔계의 악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인물이 구법의 길 여정에 올라갈 수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문득 제 안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이게 바로 중생의 실상인 거죠. 이런 중생도 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팔계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누군들 가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저팔계에 대해서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네. 그래서 온갖 추태를 다 저지르고 망신을 다 겪으면서도 짐을 지고 한 발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탐욕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구도 또한 원초적 본능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정말 저팔계야말로 민중의 영웅이라고 모든 사람의 영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 그래서 사오정은 탐진치 가운데 치심,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치심은 일종의 무지몽매예요. 그래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배부르면 강 속에 우크리고 자다가 배고프면 물결을 헤치고 나와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 다음에 그리고는 또 자책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1회마다 한 번씩 검이 날아와서 옆구리를 100번도 넘게 찌르고 돌아가는 이런 고통을 받아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와 악행 그리고 자책 이것이 치심의 기본 요소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치심이 정말로 사실 괴로운데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뭐 분노 조절한데 이러면 막 모두가 알죠. 그리고 막 성욕에 막 하시냐 이것도 다 알아요. 근데 치심은 정말 멍청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놓쳐버리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반도대에서 뭐 하나 딱 놓쳤다는 그거거든요. 이 밴드에서는 막내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전투 담당하고 저팔계가 짐을 담당하는데 사오정은 그 백마의 말꼬비를 잡고 이제 삼장법사를 엄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티가 안 나는 베이스 기타 뭐 정도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괴들과 싸울 때도 늘 후방을 지키는 게 고작이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오정이 존재감이 크면 참 곤란하죠. 손오공과 저팔계만으로도 시끄럽기 짝이 없는데 거기다 사오정까지 설쳐되면 이 밴드는 구제불능이겠죠. 그래서 이 사오정은 두 형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가 빛나려면 손오공과 저팔계가 있어야 하죠. 왜냐? 사오정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니까. 그래서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설치고 날쳐야 사오정이 치심을 떨치고 일어나 은근과 끈기를 통해서 팀을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다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탐심 쪽에 방점이 찍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 어떤 사람은 치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이렇게 팀을 짜서
가는 거. 그러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렇게 밴드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삼장법사 혼자 가는 길은 사실 의미도 없고 이렇게 가서는 이제 이 탐진치를 다 격파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왜 그렇게 아주 외모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개성이 넘치는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밴드의 주역인 삼장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승이자 리더지만 별 활약이 없어요. 세상 물정이 어둡고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모두 제로예요, 제로. 요괴들이 속임수를 쓰면 100% 넘어갑니다. 넘어갈 만발의 준비가 돼 있어요. 난간에 봉착하면 일단 징징거리면서 웁니다. 그래서 폼도 없어요, 심지어. 카리스마 제로. 진짜 기본적인 뭐 이렇게 가오 잡는 것도 없어요. 일단 징징거리면서 울어요. 그리고 저팔계가 이간질을 하면 금방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갖고 제자들을 막 분열시켜요. 참 이렇게 무능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장법사도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쏙냐 그러면 대체 요괴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단 말인가. 그래서 이 대책 없는 자비심이 늘 밴드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손오공의 분노가 점점 다스려집니다. 손오공은 기본적으로 힘 조절이 안 되는 인물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삼장법사의 무능력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쪽으로 간다 이것만 알아요. 그냥 여기가 서쪽이냐? 그럼 가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능하다 이렇게 무능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오직할 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108요괴를 거쳐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108요괴 이야기도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천에 도착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보물을 바치고 바리떼를 바치고 나서 유자경전 5048건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불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들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대단원인가 이런데 아직도 아니에요. 그때 이제 관음구살이 다시 나타나서 재난장부를 검토해 보더니 하나가 부족하다. 너희들 아직 80난밖에 안 겪었어. 81난은 채워야 돼. 그래갖고 마지막 재난을 하나 서비스로 또 줍니다.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경전 가지고 통천하를 가다가 거기를 건너려면 자라가 그걸 건너줘야 되는데 일행을 물에 빠뜨려 버리죠. 그래서 경전이 몽땅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을 들고 이제 햇볕에 말리는데 그 중에 불본행경이라는 이 몇 건이 바위에 들러붙어서 끝부분이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내가 태만해서 이 돌보지 않은 탓이라고 이제 탄식을 하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 경전은 원래 온전했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붙어 찢긴 것입니다. 바로 불완전한 것에 대응하는 오묘한 뜻이 깃든 일이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아주 또 우주의 이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제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대목에 가서는. 이게 뭔 말이냐. 동양의 우주로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의 길인 황도도 타원형이고 지구의 자전축도 뭐 23.7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완벽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구법의 여행에서 종착지는 없다는 거죠. 길에 도달하는 순간 또 다른 길이 시작이 될 테니까. 그게 이제 여행이 끝나자 길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경지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손오공한테는 정말 큰 대업이 있어요. 이 긴고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긴고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삼창법사가 이미 풀렸는데 뭐 몰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를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법력을 써서 너를 다스렸다. 너는 이미 부처가 됐는데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와 자신을 얽어매는 이 모든 끄달림은 스스로 푸는 것이다. 이걸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서유기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